그 주민센터 나이에 붓글씨 뭐래요? 수업. 손에 들린 먹물 냄새가 좋았어요. 하얀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그 글자 나이에 쓴 그 뭐래요? 느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였어요. 그 나이에 옆자리에서 누군가 뭐래요? 말했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손이 그 나이에 떨렸어요. 뭐래요? 먹물이 종이에 번졌어요. 한 글자가 망쳐졌어요. 하지만 그 더 나이에 무거운 건 뭐래요? 내 마음이 망가진 거였어요. 정말 내가 늦은 걸까? 그 나이에 뭐래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그 나이에 이야기 시작 뭐래요?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와 알림 그 설정은 나이에 뭐래요? 우리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연습장을 꺼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들. 그 글씨들을 보니 다시 그 말이 들렸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다녀왔어? 응, 붓글씨 수업 다녀왔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딸은 내 얼굴을 봤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뭐 있어? 내가 말할 수 없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들은 그 말을 누군가의 모욕이 내 딸에게까지 들릴까봐. 아니야, 괜찮아. 거짓으로 웃었어요.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밥을 안 쳤어요.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담았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밥상이 차려졌어요. 밥 먹어. 나는 딸을 불렀어요. 딸이 밥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고 있어? 뭔가 이상한데. 그냥 붓글씨 수업을 다니고 있어. 내가 말했어요. 딸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붓글씨. 엄마, 이제 그냥 쉬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쉬어. 응, 엄마 나이면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 그냥 편하게 쉬어도 돼. 뭘 또 배워? 딸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그게 당연한 말인 것처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놨어요. 밥이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엄마, 뭐해? 아, 응. 밥 먹어. 나는 또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음식의 맛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유튜브 봤는데 요즘 할머니들이 다 뭐 하더라고. 어떤 할머니는 배우고 어떤 할머니는 일도 하고. 정신없네. 엄마, 그런 것보다 그냥 쉬어.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 그냥 편하게 쉬어도 돼. 쉬어. 내가 물었어요. 응, 엄마는 우리 위해 충분히 했어. 이제 쉴 시간이 되지 않았냐고. 딸이 또 밥을 떠먹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쉼 끝이다 라는 말인 건가? 충분히 했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가? 식사가 끝났어요. 딸은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나는 설거지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어요. 흰 머리도 많았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난 이미 늙었거든요. 난 이미 쉬어야 할 나이였거든요. 침실로 갔어요. 침대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에 들린 연습장을 들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들. 그 중에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꿈. 내가 썼던 글자였어요. 얼마나 형편했는지. 그 글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꿈이라니. 난 이 나이에 뭘 꿈꾸고 있었을까? 중얼거렸어요. 밖에서 저녁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의 하늘이 천천히 검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내 마음처럼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설설이 떨리는 손으로 수업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붓글씨 수업이 있었어요.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 나이에 뭘 해요? 이제 그냥 쉬어요. 두 말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조그만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 손으로 한 글자 더 써보고 싶어. 그 목소리가 아주 작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나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딸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이 작은 목소리가 맞을까? 나한텐 아직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쉴 때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나에게 충분히 했다고 말했고, 딸은 나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너는 아직 할 수 있어. 너는 아직 살아있어. 비록 세상이 나를 쉬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며칠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생각만 자꾸만 맴돌았어요. 다음 수업은 금요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버티며 생각했어요. 딸의 말도 자꾸 떠올랐어요.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 쉬어도 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내 손으로 한 글자 더 써보고 싶어. 둘 사이에서 나는 자꾸만 흔들렸어요. 수요일 밤,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내일 입을 옷을 고르려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중얼거렸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 발은 이미 신발 위에 가고 있었어요. 수요일 밤 11시.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내일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또 옆자리에서 뭔가 말하지 않을까? 내 글씨가 정말 형편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자꾸만 커졌어요. 불안감이 내 몸 전체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목이 마달았어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게 뭐야?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금요일 아침, 나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 안 가. 알람이 울렸어요.
수업 시간 2시간 전. 나는 그제야 움직였어요. 천천히. 마치 발목이 묶여 있는 것처럼.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을 씻었어요. 화장을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주민센터로 가는 길.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들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저 사람들은 내 나이 때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주민센터는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발이 멈춰 있었어요. 아직도 시간이 10분 남았어. 중얼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자꾸 떨렸어요. 가방 안에 연습장을 꺼냈어요. 지난주 글씨들을 봤어요. 여전히 삐뚤빼뚤했어요. 이걸 들고 들어가.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주민센터에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교실 문이 보였어요. 이미 누군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난주에 내 옆에 앉았던 여자도 보였어요.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숨을 쉬고 교실에 들어갔어요. 강사님이 반겼어요. 윤정 씨, 다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어제는 안 오셨네요. 응, 좀. 나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종이를 펴놨어요. 붓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한 글자만, 딱 한 글자만 써보자. 중얼거렸어요. 강사님이 오늘의 글씨를 써주셨어요. 봄. 봄이라는 글자. 나는 천천히 붓을 내렸어요. 자부터 시작했어요. 손이 자꾸 흔들렸어요. 옆자리 여자를 의식했거든요. 내 글씨가 얼마나 형편한지 보이겠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썼어요. 봄. 글자가 완성됐어요. 여전히 어색했어요. 여전히 틀렸어요. 하지만 내가 썼어요. 내 손으로. 주변의 시선 속에서도, 모욕당함 속에서도 나는 또 다른 글자를 썼어요. 꿈, 사랑. 한 글자 한 글자. 옆자리 여자는 자기 글씨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나에게로 향했어요.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계속 썼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멈춰버리면 그들의 말이 맞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에 내가 항복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강사님이 내 연습장을 봤어요. 이번 주는 꽤 많이 썼네요. 좋아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정말요? 네, 손이 안정돼졌어요. 계속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자리 여자가 나가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보이지 않고, 나는 가방에 연습장을 넣었어요. 주민센터를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어요. 손가락이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해낸 뒤의 떨림이었어요. 내가 했다. 중얼거렸어요. 버스에 타면서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슬프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작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내 손으로 한 글자 써보고 싶어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자꾸만 울려 퍼졌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딸이 다녀왔어. 라고 물었어요. 응, 붓글씨 수업 다녀왔어. 또 갔어? 엄마, 딸이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응, 나는 내 손으로 쓰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느껴진 것 같았어요. 밤이 됐어요.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안감이 없었어요. 대신 작지만 확실한 뭔가가 있었어요. 내일도 갈 거야.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내 손으로 한 글자 더 써보고 싶어. 그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작지 않았어요. 주마다 나는 수업에 갔어요.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하지만 진전은 없었어요. 1주차, 2주차, 3주차. 글씨는 여전히 같았어요. 삐뚤빼뚤하고 어색하고 자신감 있게 마치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같은 글자를 써도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아, 맞다. 내 글씨는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강사님이 옆에 와서 봤어요. 윤정 씨, 처음엔 다 이래요. 괜찮아요. 계속하면 좋아져요. 강사님의 말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자를 쓸 때 항상 틀렸어요. 자를 쓸 때 항상 어색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중얼거렸어요. 4주차 금요일. 나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주민센터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발목에 중력이 달려있는 것처럼. 교실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익숙했어요. 자리도, 붓도, 종이도 모두 익숙했어요. 하지만 익숙함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늘의 글씨는 희였어요. 나는 붓을 들었어요. 그 자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붓이 떨렸어요. 왜 자꾸 떨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글씨가 더 망쳐졌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글씨를 봤어요. 그 사람의 희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글씨였어요. 나는 그 글씨를 보고 있다가 자신의 글씨를 봤어요. 이게 뭐야?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어요. 손가락이 자꾸 떨렸어요.
종이 위의 글씨들이 자꾸 흔들렸어요. 마치 내 마음처럼요. 수업이 끝났어요. 강사님이 또 와서 봤어요. 윤정 씨, 이번엔 조금 나아졌어요. 계속하면 금방 좋아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또 인사했어요. 하지만 강사님의 위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주차를 해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다 이래요. 계속하면 좋아져요. 그 말이 오히려 자책으로 변했어요. 나는 왜 안 좋아져? 주민센터 계단에 앉았어요. 연습장을 꺼냈어요. 지난 4주간의 글씨들 정말 같았어요. 4주가 지났는데도 같은 글씨였어요. 역시 그 말이 맞았나 봐요. 중얼거렸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세상이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딸이 내게 쉬어라고 했는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보였어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4주를 해도 한 글자 제대로 못 썼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딸이 없었어요. 집은 고요했어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연습장을 가슴 위에 올려놨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들. 이게 내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무력감의 떨림이었어요. 포기할까? 중얼거렸어요. 그냥 딸 말대로 쉬어야 하나? 밖이 어두워졌어요. 창밖에 불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어떤 집에서는 저녁밥을 먹고 있을 거고, 어떤 집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고, 어떤 집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 침대 위에 나는 4주를 해도 같은 글씨만 쓰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 나이라서 이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은 내가 처음부터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혹은 나는 정말 늦은 걸까. 모든 의문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포기, 관두기, 이대로 침대에만 누워있기, 다음 금요일 수업은 안 가기.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밤 10시. 나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에는 연습장, 가슴에는 무력감, 마음에는 절망.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말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목소리가 되었어요. 맞다. 나는 그 나이에 뭘 하는 거야? 침대 옆에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검었어요. 별이 하나 보였어요. 하지만 그 별도 지금의 나에게는 그저 먼 불빛일 뿐이었어요. 도달할 수 없는 희망일 뿐이었어요. 내일은 가지 말아야지. 중얼거렸어요. 다음 수업은 안 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좀 편해졌어요. 마치 뭔가를 내려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죽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다시 하나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 글자 더 써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던 목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어요. 침묵만 남았어요. 깊은 침묵, 차가운 침묵, 외로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말대로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에 나는 결국 항복하고 있었어요. 다음 금요일 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버스를 탔어요.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주민센터 계단을 올라갔어요. 교실 문을 열었어요. 여느 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 발걸음이 더 무거웠어요.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달랐어요. 이 할머니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처음 와봐요. 할머니가 내게 말했어요. 아, 네. 저도 오래된 건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사님이 오늘의 글씨를 써주셨어요. 그 글자를 보니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살이라는 글자. 얼마나 어려울까. 나는 붓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옆자리 할머니도 붓을 들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나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샤자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붓이 종이에 닿자마자 글씨가 망쳐졌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옆자리에서 할머니가 나를 봤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누군가 말한 그 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답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다. 그 나이에 뭘 하는 거야? 힘내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나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나도 그 말 들었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도 그 말을 들었어요? 응, 5년 전에 우리 딸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엄마, 이제 그냥 쉬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깊은 것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때 나도 너처럼 상처받았어.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자식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 할머니가 자기 글씨를 봤어요. 여전히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더 열심히 했어. 더 열심히요? 응, 자식들이 날 포기했다면 나는 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왔어. 더 썼어. 더 해봤어. 할머니가 내 눈을 봤어요. 지금은 5년이 지났어. 글씨는 여전히 이 정도야. 하지만 나는 행복해. 행복하세요? 응,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거든. 내가 날 믿어줬거든. 할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었어요.
수업이 진행됐어요. 할머니는 계속 썼어요. 살. 글씨는 형편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도 써봤어요. 살. 여전히 망쳤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망쳤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강사님이 또 왔어요. 윤정 씨, 이번엔 정말 나아졌어요. 손이 많이 안정되졌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강사님께 인사했어요. 강사님이 할머니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주민센터 계단에서 나와 할머니는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 진짜로 5년을 했어요? 응, 매주 금요일. 빠진 적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이 시간이 내 시간이니까. 내 시간이라니요. 응, 자식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됐어. 그게 정말 소중한 거야. 아무도 날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날 재단하지 않는 오직 내 자신을 위한 시간 말이야. 할머니가 나를 봤어요. 너도 그런 시간을 가져봐. 글씨가 좋아지는 건 부수효과고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믿어주는 시간이야. 믿어준다는 게 뭐예요? 그 나이에 뭘 해? 라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뜻이야. 내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왔어요. 아, 맞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처럼 누군가는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절망을 겪고 하지만 더 나아가기로 선택했어요. 할머니, 5년을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필요했어.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나는 나를 필요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다야. 버스에 탔어요. 할머니와 다르게 가는 방향이었어요. 창밖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연습장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것처럼. 집에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없었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손에 들린 연습장. 살. 형편한 글씨. 하지만 이 글씨는 나의 글씨였어요. 누가 만들어준 글씨가 아니라 내 손이 만든 글씨였어요. 다음 주도 가야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처음으로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일에 나는 있을 거였어요. 혼자가 아닌 할머니와 함께, 아니, 혼자여도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을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시간이에요.
나는 중얼거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요. 할머니와 만난 지 2주가 지났어요. 매주 금요일, 나와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글씨를 썼어요. 살, 희, 꿈, 사랑. 한 글자 한 글자. 글씨는 여전히 형편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지만 확실한 뭔가가 생겼어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의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는 확실히 내 안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말씀했어요. 다들 들었나요? 다음 달에 전시회가 있어요. 원하는 분은 신청해도 좋습니다. 전시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반응했어요. 전시회요? 어디서 해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시회. 내 글씨를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강사님이 신청서를 돌렸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이름을 적었어요. 옆자리 할머니도 적었어요. 나도 할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신청서가 내게로 넘어왔어요. 너도 할래, 윤정. 할머니가 물었어요. 나는 신청서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나는 내 글씨가 너무 형편하다고? 나도 형편한데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도 다 처음이야. 다 너 같은 사람들이야. 누구도 너를 재단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말이 내 가슴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윤정, 마음 먹고 한번 해봐. 이번엔 너를 위해서야. 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나는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윤정. 신청서가 강사님에게 넘어갔어요. 강사님이 확인하셨어요. 좋아요. 다 참가해 주시는군요. 다.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참가했어요. 그리고 나도 수업이 끝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자꾸 불안했어요. 뭘 한 거야? 중얼거렸어요. 내 글씨를 전시회에 내다니? 버스 안에서도, 집 가는 길에서도, 침대에 누워도 자꾸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누군가 웃지는 않을까? 내 글씨가 정말 형편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자꾸만 커졌어요.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금요일, 나는 회사 일로 바빴어요. 수업에 못 간다고 할머니에게 미리 연락했어요. 할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 너는 할 일 해. 하지만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화면을 본다고 해도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전시회. 정말 할 거야? 그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다음 날, 나는 전시회 장소를 검색했어요. 미술관이었어요. 미술관. 내 글씨가 미술관에 전시된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 미술관의 사진들을 봤어요. 깔끔한 전시 공간, 아름다운 조명, 그리고 거기에 내 삐뚤빼뚤한 글씨. 안 된다. 신청 취소해야 해. 나는 강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나를 멈추고 있었어요. 이번엔 나를 위해서야.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메시지를 지웠어요. 며칠을 더 보냈어요. 집에서, 침대에만 누워서 연습장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살, 희, 꿈, 사랑, 내 글씨들, 형편한 글씨들. 하지만 이 글씨들은 내가 썼어요.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이제 이 글씨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자문했어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였어요. 윤정, 괜찮아? 네, 할머니. 나는 답장했어요. 내가 계속 전시회를 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아? 할머니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모르겠어요. 내 글씨를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야. 저 글씨가 형편한데도 저 사람은 계속했군요.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고. 나는 할머니의 말을 읽으며 눈물이 나왔어요. 내 글씨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고요? 응, 그래.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벽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본다고. 그게 내가 전시회를 하는 이유야. 할머니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읽고 있으니 뭔가가 내 안에서 바뀌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전 계속 할 거예요. 나는 타이핑했어요. 정말요? 네, 전시회도 할 거고. 그 다음도. 좋아. 그게 맞아. 이제는 누가 뭐래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연습장을 들었어요. 살.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형편한 글자. 하지만 이제는 그 글자가 형편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처럼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중얼거렸어요. 형편한 글씨도, 전시회도, 그리고 그 다음도. 다음 금요일, 나는 버스에 타면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지만 확실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시간이에요. 그 말이 이제는 나의 말이 되었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잘했어, 윤정. 할머니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게는 전 세계의 응원처럼 들렸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붓을 들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의 글씨를 써봤어요. 도전. 형편한 글씨. 하지만 내 글씨였어요.
내가 선택한 글씨였어요. 내가 결정한 글씨였어요. 이제는 마지막이 아니야.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버스에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자신감 있게 걷고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연습장을 들었어요. 도전. 그 글자를 봤어요. 며칠 전에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썼던 글자인데, 이제는 그냥 형편해 보였어요. 손에 연습장을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중얼거렸어요. 밤이 됐어요. 창밖에 하늘이 검었어요.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집었어요. 전시회 사진들이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글씨 사진들. 정말 좋은 전시회네요. 와, 다들 잘하시네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내 글씨 사진은 아무도 올리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왜 올리겠어? 형편한 글씨를 어디 내놓겠어?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계속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글씨. 귀엽게 잘 썼네요. 라는 말. 그 시선들. 내일은 수업을 안 가야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했어요. 전시회.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짓말로? 아니면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어요. 윤정, 넌 지금 뭐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내일 점심 같이 하자. 할머니가 내 말을 끊었어요. 다음 날, 나는 카페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맑았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할머니, 나는 말을 꺼냈어요. 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 왜? 전시회에서 제 글씨가 너무 완벽하지 않았어. 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귀엽게 잘 썼네요라고. 그게 잘못된 말이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내가 답할 수 없었어요. 너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지금 무너진 거고.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넌 이미 가장 중요한 걸 했어. 뭐예요? 너는 세상 앞에 나왔어. 그 나이에 뭘 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넌 자신의 글씨를 보여줬어. 그게 전부야. 완벽한 글씨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의 불완벽한 글씨로 누군가를 흔들어 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야. 할머니의 말이 내 가슴에 닿았어요. 이제 넌 선택해. 여기서 멈출 건지, 계속할 건지. 할머니가 내 눈을 봤어요. 하지만 기억해. 넌 이미 충분해. 형편함도, 완벽하지 못함도, 그게 다 너야.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가장 진심이 될 수 있어. 할머니의 말. 그 말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어요. 하지만 절망이 아직도 더 컸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할머니의 말들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너는 이미 충분해. 형편함도 그게 다 너야. 하지만 그 말도 위로처럼만 들렸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며칠을 더 보냈어요. 수업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금요일. 나는 버스에 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나를 미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내 등을 밀고 있는 것처럼요. 주민센터에 도착했어요.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이 멈춰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 글씨를 쓴 사람이 왔네.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나를 봤어요. 잘했어, 윤정.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뭔가 흔들었어요. 강사님이 오늘의 글씨를 써주셨어요. 용기. 그 글자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나는 붓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어요. 이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은 떨림이었어요. 용기. 글자를 썼어요. 형편했어요. 하지만 내가 썼어요. 내 손이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봤어요. 같은 반 친구였어요. 지난주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잠깐, 너 글씨 봐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내 연습장을 들고 여러 글씨를 봤어요. 도전, 용기. 하나하나를 봤어요. 나는 자꾸만 불안했어요. 뭐라고 할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 글씨들,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말, 그 한마디,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네, 완벽한 글씨도 있고, 아름다운 글씨도 있지만, 이 글씨는 뭔가 다르네요. 누군가의 손이 만든 살아있는 글씨라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내 귀에 맴돌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어. 오히려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나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잠깐 흐려졌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눈물이 그가 맺혀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나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이 수업을 싫어했어요. 내 글씨가 형편해서. 하지만 이제는 이 글씨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의 글씨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런 글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내 눈물이 터졌어요. 억눌렀던 눈물이 한 번에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저는. 울지 말아요. 그건 좋은 눈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어깨를 톡톡 쳤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나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 여전히 주름이 많았어요.
여전히 흰머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 이제는 낡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살아있어 보였어요. 주민센터 계단에 나갔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간데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제 글씨를 정말로 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그거야. 할머니, 넌 내가 좋다고 했을 때 안 믿었지?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의 글씨를 받고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지. 네, 그게 너가 원하던 거야.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 전해지는 것. 그게 진짜 글씨야. 그게 진짜 예술이야.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너는 이제 알았어. 넌 충분해. 너의 불완벽함은 누군가의 완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저녁 햇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처럼요. 마음이 느껴진다.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내 글씨에서 마음이 느껴진다니.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없었어요. 대신 뭔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는 것처럼요. 연습장을 들었어요. 도전, 용기, 형편한 글씨들. 하지만 이제는 그 글씨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누군가의 손이 만든 살아있는 글씨, 진심이 담긴 글씨.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글씨.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중얼거렸어요. 누군가의 진심이 있는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어제는 보이지 않던 별이 오늘은 보였어요. 마치 내 마음에 빛이 돌아온 것처럼요. 이제 나는 알았어요. 중얼거렸어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이 나를 지탱한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나를 믿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줬다는 걸. 밤하늘의 별이 더 밝아 보였어요. 마치 내 가슴에 불이 켜진 것처럼요.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 6개월, 1년. 매주 금요일마다 나는 주민센터로 갔어요. 붓을 들고 한 글자씩 썼어요. 글씨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계속한다는 것.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내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든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도 계속 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어느새 우리는 벗이 되었어요. 단순한 수업 친구가 아니라 진짜 벗. 할머니는 내게 말했어요.
윤정, 이제 넌 안다. 그 나이에 뭘 해요? 라는 말은 결국 넌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넌 뭔가 다르게 산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내 딸도 변했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던 엄마의 선택을 이제는 존경하는 눈으로 봤어요. 엄마, 이제 전시회에 또 나갈 거예요. 딸이 물었어요. 응, 다음 달에 한 번 더. 엄마가 하고 싶으니까요? 응,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이 웃었어요. 엄마, 진짜 멋있어. 그 한마디, 내 딸의 그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주민센터의 강사님이 말했어요. 윤정 씨, 당신 글씨 봤나요? 정말 좋아졌어요. 손도 안정되고 글씨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글씨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였어요. 글씨를 바라보는 눈이, 글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게 변했어요. 어느 날,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이번 달의 추천 강좌 서에,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장의 포스터가 있었어요. 서예 수업의 우수 학생들의 글씨를 모은 포스터. 꿈, 도전, 희, 용기. 그리고 가장 위에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문장. 그 내게 상처를 줬던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여러 사람의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 내 글씨도 있었어요. 도전. 형편한 글씨. 하지만 이제는 내 글씨였어요. 자신감 없는 글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글씨였어요. 포스터 옆에 붙은 글귀가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 글귀를 읽으면서 나는 웃음이 났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주민센터 계단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나를 봤어요. 뭐가 좋아? 얼굴이 이상한데. 할머니, 포스터 봤어요? 봤지. 그 나이에 뭘 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봤어. 좋지. 네. 처음엔 그 말이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맞아. 이제 넌 알았어. 그 나이에 뭘 해요? 라는 말은 결국 넌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말일 뿐.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저녁 햇빛이 따뜻했어요.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주민센터 수업을 시작한 지 1년. 그 나이에 뭘 해요? 라고 들었던 그날부터 1년이 지났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함이 있었어요. 연습장을 들었어요. 도전, 희, 용기, 사랑, 형편한 글씨들. 하지만 가장 진심 어린 글씨들이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중얼거렸어요. 그 나이에 뭘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했어요. 세상이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딸도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나를 봐줬어요. 나 자신을 믿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줬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어요. 수많은 별들. 나도 그 별 중 하나야. 중얼거렸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였어요. 윤정,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할 거지? 나는 답장했어요. 네, 할머니. 계속 할 거예요. 좋아. 우리는 계속하자. 시간이 얼마나 남든 우리는 계속할 거야. 할머니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시간이에요. 나는 중얼거렸어요. 내 손으로 만든 글씨도, 내 선택도, 내 삶도 모두 다 내 거예요. 창밖의 별이 더 밝아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을 토닥여 주는 것처럼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 말이 이제는 나의 말이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줄 말이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할머니. 고마워, 친구. 그리고 고마워, 나. 새로운 날이 밝아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할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시간을. 그 나이에 뭘 해요?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을까요? 윤정 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윤정 씨는 다르게 선택했어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믿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하나씩 글씨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그 형편한 글씨는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글씨, 마음이 느껴져요.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 깔끔함이 아니라 삶.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당신의 불완벽함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완벽이 될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나도 그랬어요.